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단기합격 길라잡이 진가영입니다. 네, 오늘 저는 시험지를 받아보고 너무너무 기뻤고 또 많은 수강생분들한테 합격할 것 같다라는 좋은 기분 좋은 문자를 많이 받고 또 연락을 받아서 오늘 해설 강의가 어느 때보다 기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왜냐면은 제가 총평에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열심히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번 시험을 봐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은 우리 시험은 어디에서 출제가 됐다? 네, 맞습니다. 기출에서 거의 다 다뤄졌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기출 또는 기출 변형 패턴으로 열심히 연습하셨던 분들은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방대한 영어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얻었고요. 최고점은 너무 아쉽게도 일단 100점 문자는 제가 못 받았는데 95점이신 분들이 있고 또 이제 80점 이상인 분들도 많이 나왔던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실수만 안 하셨으면은 조금 평이하고 또 이제 특히 저랑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제가 수업 시간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수업에도 계속 강조했던 패턴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무리 없이 기분 좋게 선생님 이번 시험 쉬웠어요. 이런 말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한번 이번에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체크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총평을 해보자면은 어휘 5문제가 나왔고요. 문법 4문제 그리고 생활영어 2문제 독해 9문제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독해가 10문제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휘 5문제를 주고 독해에 대한 부담을 좀 늦춰주면서 아무래도 이제 전공 과목 행정법인가 행정하기 어려웠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5과목 체제에서 공통이 아니라 이제 나머지 선택 과목도 다 같이 중시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튼 어휘는 4문제 아니면 5문제 나오고 또 우리가 워낙 기출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배운 데에서는 여러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됐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하셨다면은 분명히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이고 했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제가 연락을 받았을 때는 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또 기분 좋게 문제를 풀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각 유형은 이렇게 나눠지고요. 우리가 이제 영역별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첫 번째는 어휘 5문제가 나왔고요. 어휘 5문제에서 이제 동의어, 유의어 찾는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됐고 빈칸이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단어 보고 약간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unravel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저랑 연습했었을 때 시험장에서 무슨 단어가 어렵다? 표제어가 어렵다. 그래서 동의어를 바로 생각이 안 나서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 쌤이랑 어떻게 하자 그랬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유의어가 생각나지 않았다면 쌤이랑 무슨 연습했다? 빈칸 처리를 해서 추론을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나왔었냐면 detectives라고 하면서 형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형사가 노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사들이 뭐를 하려고 노력했을까요? 미스테리라고 했죠. 그러면은 미스테리한 사건을 뭐 하려고 노력했을까요? 1번 solve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혹시라도 unravel 제 이제 단기합격 복화 교재에도 나와 있고 제가 이 단어가 어디에서 출제됐는지도 지금 알려드릴 텐데 요 unravel이라는 단어를 혹시라도 몰랐어도 진가영이랑 함께 하면서 혹시라도 이런 단어가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은 어휘가 4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 4문제 어려운 단어 중에서 반드시 한 문제는 생소한 단어가 나온다. 그래서 조금 당황할 수도 있지만 이런 당황하는 거를 저랑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무리가 없이 이렇게 빈칸 처리하고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실전 동영 모의고사 마지막 시간 3월 30일 날 진행된 수요일 수업에서 뭐라 그랬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우리 실제 지금 현재 트렌드상 이렇게 기본 어휘들로 많이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어휘 점검하자고 제가 그랬었죠. 그래서 혹시라도 몰랐어도 기본 어휘들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추론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olve는요, 정답으로 이제 처리가 됐었고 동의어로 unravel, 풀다, 해명하다고요. 사실 이제 4번 같은 단어도 여러분 국가직 9급 2020년도에서 이미 기출됐던 단어죠. 알리다, 광고하다 라는 뜻으로 기출이 됐고 create, imitate는 중학교 수준의 아주 매우 기초 단어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런 단어들을 어디서 갖고 오는 거야? 저의 커리를 따라가신 분들은 항상 느끼셨을 겁니다. 이런 단어들은 어디서 출제하는 거냐면
9급, 8급, 7급 실제 이제 공무원 기출 문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회차를 거쳐가면서 많은 단어들이 이미 다뤄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복돼서 기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고요. 진가영 단기 합격 복화 교재 대의 49에서도 국회직 단어가 이렇게 실제 기출 문제와 함께 정리돼 있고, 그 다음에 unravel이라는 단어가 이미 여러분 기출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2020년도 국회직 9급이었죠. 그리고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박진강 합동 모의고사 시간에 다시 한번 문제로 1회차 시험 해가지고는 unravel이라는 단어를 해명하다, 풀다 라는 뜻으로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커리를 같이 열심히 따라왔던 분들은 unravel, solve 1초 컷 만에 풀 수 있었고요. 혹시라도 좀 까먹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무리 없이 여러분 빈칸 처리로 우리가 연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시험이 조금 아쉬웠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앞으로 이제 방향성이라는 게 중요하죠.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혀 무관한 내용의 단어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뭐부터 정복한다? 기출문제부터 정복한다. 이런 마음으로 도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자, 보시면 알겠지만 opulent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opulent 단어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는 연습을 했다. 빈칸에 이렇게 혹시라도 난해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뭐 하자 그랬죠? 빈칸 처리하자라고 했습니다. 빈칸 처리. 빈칸 처리에서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여기에 있는 단어랑 맞대어 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했었냐면은 before the couple experienced parenthood, 부모가 되는 거죠. 여러분 who를 몰라도 parent는 알잖아요. 부모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 전이라 그랬어요. 근데 their 4bedroom, 그들의 방 4개짜리죠. 방 4개짜리 집은 seemed 인 것 같다. 여러분 아직 부모가 안 됐다라는 말이 단서죠.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은 빈칸으로 해두고 추론을 할 때는 반드시 빈칸에 해당하는 근거가 있다. 빈칸에 해당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타난다? 연결어를 통해서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연결어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여러분 뭐가 됩니까?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접속사 부분을 보니까 부모가 되기 전이다 라는 단서가 나왔고요. 부모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4개의 베드룸은 어떤 상태일까? 히든, 숨겨졌다라는 내용 안 나왔습니다. 부모가 됐으니까 부모가 되기 전이니까 애들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인원수가 적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다? unnecessarily, 불필요하게 luxurious, 호화스러운 그런 상태다가 맞겠습니다. empty, 비어있는은 어울리지 않죠. 그리고 solid, 단단한도 여기 맥락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단서가 부모가 되기 전에 4개짜리 방이 어떤 상태냐, 어떤 것 같냐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애가 안 나왔기 때문에 4개짜리 방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호화스럽다, 사치스럽다, 요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사실 luxurious는 저랑 했던 단어입니다. 우리 이거 마지막 정리 자료에도 제가 넣어드렸어요, 여러분. luxurious. opulent는 물론 안 넣어드렸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opulent를 몰라도 luxurious라는 단어로 이제 빈칸 처리해가지고는 넣어보면 luxurious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단어였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또 이제 진가영 단기 합격 복화 36과에도 luxurious가 이미 2020년도 지방직 7급에 답으로 기출이 이제 그 선지에 기출이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luxurious를 여러 번 반복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1월 하프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정리 자료, 제가 이제 3월 달에 하프 모의고사를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최신 이 하프들은 쌤이 4월 달을 염두에 두고 시험에 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어들을 넣어놨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파이널 정리 자료로 3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가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뭘 내드렸다? luxurious라는 단어를 동의어로 또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같이 따라오신 분들은 저랑 함께 이 문제를 맞췄을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hit the roof는 완벽 적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면은 hit the roof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출제가 2013년도
기상직 9급에서 기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2014년도 기상직 9급에서는 go through the roof, 극대노하다, 몹시 화가 나다, 요렇게 해서 사실 기출이 됐었는데 제가 이 문제를 마지막 국가직 실전 대비 동형 모의고사죠. 3월 23일에도 짚어드렸고요. 3월 30일에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동의어인 hit the roof로 정확하게 변형을 해서 내드렸어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우리 수강생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시험 기출 문제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변형을 해서 같은 의미로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출제자의 눈으로 나올 수 있는 패턴들은 연습을 시켜드린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저랑 함께 공부하시면은 기출 문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어떻게 트렌드를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 바꿔 나올지가 대비가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게 없는 거죠. 실제 우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실 때 범위를 정해드리면서 거기에 시험에 나올 것을 출제자의 눈으로 계속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 없이 수업을 따라서 열심히 복습을 해주시고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진가영 학생 수강생들은 쌤 사랑합니다 라고 문자가 올 정도로 너무너무 빠르게 해결하고 넘어갔다,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오늘 이 PPT를 준비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공시 영어 하면은 굉장히 막연하게 공부하시지만 저랑 공부하면 그게 절대 아니죠. 여러분,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범위는 어디다? 기출 범위, 그리고 기출 예상되는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다 정해드리면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거기다 쓰고 좋은 점수, 고득점 95점 이상, 80점 이상, 자기가 원하는 직렬이나 공부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다. 이렇게 또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equivalent도요,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2016년도 지방직 9급이에요. 복화 데이 10이니까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제가 여기 방문각 오자마자 계속 우리 수강생분들에게 강조해서 설명했던 거는 불필요한 단어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은 금이고 돈이기 때문에 기출만 해도 실제 시험장 가기 전에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기출 단어가 엄청 많기 때문에 기출 단어 플러스 독해를 위한 기본 단어를 하셔야 된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었고, 데이 10이니까 여러분, 제 교재가 데이 60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4,800단어, 뭐 3,300단어, 3,000단어, 엄청나게 데이 100까지 해서 엄청나게 이제 단어를 많이 해두면 외우기 힘들었겠지만 저랑 이제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데이 60으로 단어의 양이 일단 많이 축소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으셨을 거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이 단어도 2016년도 지방직 9급에서 equivalent가 표제어로 선지에 나오는 단어로 이제 출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셨을 때 equivalent라는 것이 동등한 또는 동등한 것, 대응물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었으면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어때요? A mouse potato라고 했네요. 말 그대로 이제 마우스 포테이토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빈칸 하면은 빈칸에는 반드시 단서가 있다. 특히 우리 요거 연습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나왔던 똑같은 패턴이라서 엄청나게 또 연습했어요. 빈칸은 빈칸의 추론 근거가 들어있다라고 누누이 설명을 드렸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땡땡 하면서 부연 설명이 시작됐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카우치 포테이토, 텔레비전, 카우치 포테이토. 이제 카우치 포테이토에서 카우치가 이제 소파 같은 걸 의미하고 포테이토는 여러분 포테이토 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표현인데 이 카우치 포테이토를 못 들어봤어도 여기에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뭐라고 나왔어요? Someone who tend to spend a great deal of leisure time. 자, 여가 시간을, 굉장히 많은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 어디에서 여러분? In front of the computer. 어디에서? 컴퓨터에서. 여러분, 컴퓨터랑 관련된 단어는 카우치입니까? 마우스입니까? 마우스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마우스 포테이토를 설명하는 표현이구나. 자, in much the same way. 여러분 보세요. same way라고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뒤에 부연 설명하는 부분에서 지금 누구 설명하고 카우치 포테이토랑 마우스 포테이토를 설명하면서 어떤 단어를 쓰였죠?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라고 했습니다. 누구랑 같은 방식으로? 카우치 포테이토랑 같은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연결사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지, 여기에서 단서가 다른 게 아니라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뭘 넣어야 된다? equivalent, 동등한 것, 대응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 이것도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어를 외우고 있어야 일단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단어를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리고 이 단어들은 어떻게 외우는 거냐? 일단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저랑 공부하시면 제가 정해드린다 그랬고, 그 범위는 이미 기출 수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속적으로 외우면서 이렇게 저랑 트레이닝 하시면 된다라고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빈칸에 단서 찾는 방법, in the same way. 지금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마우스 포테이토랑 카우치 포테이토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이 말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럼 나는 마우스 포테이토랑 카우치 포테이토는 어떤 관계지? 하고 찾아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라고 설명했으니까 답이 2번이구나. 이렇게 내 생각이 아니라 지문에 나온 단서에 정확하게 근거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시 단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기출 범위의 단어를 미리 먼저 하고, 그리고 내가 기출 단어에서 못 봤던 것들, 출제 예상 단어에서 못 봤던 것들은 이런 식으로 지문의 단서가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한 트레이닝을 거치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제가 단기 합격 복화에 또 여러분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단기 합격 복화 데이 5에 여러분들 우리 몇 년도 기출문제 들어있다? 2014년도 국가직 9급 기출문제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거기에 나왔던 단어들이 쫙 정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온 단어 중에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까지 비슷하다? 예문까지 비슷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가영과 함께 하신 분들은 브러쉬오버이라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배웠어도 그 직전에 안 보면 여러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미 2022년도 국가직 대비 실정 동용 모의고사 3월 첫째 주에 수거 정리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거 정리 자료 37번에 브러쉬업, 다듬다, 복습하다 라는 단어를 이미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진가영 단기 합격 복화를 지속적으로 외우셨던 분들은 이 예문까지 기억이 나서 거의 1초 컷으로 풀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영어를 15분 만에 풀었다, 이런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가 원래는 이제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 50점 미만인데 80점 이상 맞아서 교정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체력을 또 준비하시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을 선택해서 어떻게 대비하는지가 실제 시험장에서 이게 비슷하게 나온다, 아니면 너무 낯설다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참고하시고 저와 함께 시작하시면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다 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거의 적중을 못한 게 없다. 특히 두 단어 정도는 완벽 적중이라고 해서 시험 직전에 확실하게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문법으로 이제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은요, 여러분 4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거 우리 계속 연습했던 패턴이죠. 문법 4문제도 항상 우리 이렇게 연습했습니다. 어떻게? 한 줄 문법 풀고 밑줄 문법 연습하고, 영작은 제가 거의 2문제씩 내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6번 이제 문법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법은요,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은 이렇게 한 줄 문법으로 나올 경우에는 내가 출제자의 눈으로 선생님이랑 배웠던 출제 포인트에 밑줄을 그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be fed, 얘 뭐다? 수동태다. 여러분 우리 수동태는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수동태 하면은 우리 진짜 시험 볼 때마다 안 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수동태는 매우 열심히 했었죠. 자, 수동태 하면은 BPP 구조고, 제가 일단 BPP 구조면은 무슨 동사인지 확인해라, 타동사인지 확인해라. 그리고 이 타동사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 없으면 어떤 상태로 바뀌어 있어야 된다? BPP로 바뀌어 있어야 된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자동사면 BPP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 시험에 BPP 안 되는 1초 컷 단어를 외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be fed, 우리 이거 수거로도 외우지 않았습니까?
feed는요, 여러분 무엇을 먹이다 라는 뜻이죠. feed는 무엇을 먹이다. 그래서 feed는 타동사기 때문에 이제 목적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요게 이제 목적어가 없으면 be fed가 되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수거로도 우리 be fed up with 라고 하면서 be fed up with 라고 하면서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말 그대로 뭐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질리다 라는 수거였거든요. 그래서 be fed 라는 표현은 워낙 또 많이 볼 수 있는 수거 표현이었기 때문에 일단 be fed 다음에 according to 전치사가 나왔네요. 우리 전치사는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 역할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be fed 다음에 목적어 없음. 일단 여기 맞았죠. 자,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는 우리 누가 나온다? 미용사 나온다.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명사 나오는지 확인하자. 근데 그 명사에 우리 출제 포인트 마지막에 했던 거 또 나왔어요, 여러분. it 나왔습니다. it. 우리 뭐라고 배웠냐면은 가영쌤이 it랑 there 나오면 주의하라 그랬어. 어떻게 주의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 우주님, 같이 선생님이랑 참관하고 계신 우리 우주님. 쌤이 뭐 확인하라 그랬죠? 우리 조교님? 그렇지. it 나오면 수위치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it가 나오면은 앞에 단수명사 있는지 확인하고, there가 나오면은 뭐가 있는지, 복수명사 받고 있는지 확인하자. 너무 깔끔해. 그쵸? 너무 깔끔해. 어떻게? 여러분, it, 왜 it가 나왔습니까? 앞에 horse라고 하면서 단수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and 다음에 it 계속 똑바로 잘 쓰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1번은 무슨 출제 포인트가 있었다? it에 대해서 물어봤다. 여기에 of가 빠졌으니까 of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of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A and B 병치구조와 함께, 여기가 명사면은 뒤에도 명사 일단 책이라 그랬고요. 쌤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어나 더가 달려있으면 이게 뭐다? 명사라 그랬습니다. 어나 더가 달려가 있는 거는, 어더는 우리가 관사라고 해서 명사가 쓰는 모자기 때문에 어더가 붙어있으면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 and가 나오면 병치구조까지 확인해야 되니까 끝까지 확인하자 그랬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be fed 수동구조 너무 잘 썼다. 자, 그 다음에 according to는 전치사기 때문에 명사 잘 썼는지 보자. 근데 명사 잘 썼다. 근데 명사 앞에 it가 붙어있으면 앞에 단수인지 복수인지만 확인하면 된다. 앞에 나온 단수명사 horse를 받고 있으니까 it 잘 썼다. and 병치 구조에 의해서 다시 한번 앞에도 명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 나와 있는지 확인하자. 뒤에 이제 the nature라고 하면서 명사가 잘 나와 있죠. 그리고 of 전명구는 우리 항상 가로치니까 가로치고, of 전명구 뒤에도 it가 나와 있으니까 앞에 단수명사 확인하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요거 정답 처리됐고 2번부터는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죠. 자, 여러분 2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출제 포인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출제 포인트가 있냐? 저랑 마지막 시간에 뭘 연습했냐면은 분사, 이것도 실전 동형 모의고사 마지막 시간에 다뤘습니다. 이따가 그 예문이 나올 건데요.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분사할 때, 이 분사를 쓸 때 분사의 주어와 문장의 주어가 다른 경우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실래요? 자, 일단 my head, 여기도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사물 주어 나오면 be, BP 수동구조 잘 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내 햇이 날아간 거죠. blow off, 날아갔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바람에 의해서 날아갔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while 다음에 ing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은 이 while ing를 썼을 때 지금 주어가 여러분 누구였죠? 사물인 my head, 모자였습니다. 네, 여러분 while working down, 걸어가는 동안에 분사 구문의 주어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누구랑 일치한다? 문장의 주어랑 일치한다. 그럼 누가 걸어가야 돼요? my head이 걸어가야 됩니다. 이거 음이 된다 안 된다? 어색하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뭐 내 모자가 날아갔으니까 누가 걸어갔을까요? 내가 걸어갔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바뀌는 게 옳다? While I was working,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분사 구문의 주어랑 문장의 주어가 달랐기 때문에 while 다음에 문장의 주어를 이렇게 따로 표시해 주는 게 맞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3번 요것도 우리가 마지막 3월달 하프 모의고사 시간에 다뤘어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전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아, 출제했나? 왜? 아니, 내가 출제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이렇게 너무 똑같이. 왜냐면은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출을 반복하다 보면은 기출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 맞출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어떤 문제를 냈었냐면은 no에 대해서 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no는 타동사기 때문에 타동사로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no 다음에 목적어 없으면 뭘 잘 쓴다? be known을 잘 쓴다라 그랬어요. be known. 자, 그리고 이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없을 때 be known을 쓰는데 be known은 be known to 부정사로도 잘 쓰고 be known as로도 잘 쓰고 be known for로도 잘 쓰고 be known to로도 잘 쓴다라고 하면서 우리 수업 시간에 know가 타동사기 때문에 타동사 뒤에 목적 없으면 뭘 써야 된다? 수동을 써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부사를 가로치면 여러분 우리 이거 be known as라고 배웠잖아요. be가 없죠. 그래서 has been 요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be known as 뭐뭐로 알려져 있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throughout의 용법도 배웠어요. throughout은 전치사다. 자, 그래서 시간 내내, 장소 내내 라는 뜻으로 잘 나온다. 그래서 throughout 명사 구조, 이 시간 내내 요거는 잘 쓰였지만 지금 뭐가 틀렸다? has known에서 know는 우리가 뭘로 배웠다? 타동사로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 이 타동사 known 다음에 to 부정사 as, for, to를 잘 쓴다. be known to 부정사, be known as, be known for, be known to. 물론 as나 for, to의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주요 맹점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be known as 요렇게 쓴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수동태 겁나 잘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 번 했죠. 자, children은 여러분 일단 제가 복수 주어기 때문에 like 복수 동사 잘 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것도 배웠습니다. like to 부정사, like ing 둘 다 잘 된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배웠어요. 자, 그래서 like to 부정사도 잘 썼다. 자, 그 다음에 compliment 다음에 목적어 없으니까 BPP로 또 잘 썼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여러 번 했습니다. 자, 여러분 good 체크하세요. good은 우리 뭐였다? 형용사다. good 형용이 그쵸? 우리 형용사는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 자리가 중요하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a job을 꾸며주는 자리에 일단 done이라는 PP 분사가 나왔고 여러분 이렇게 PP 분사를 꾸며줄 때는 good 형용사를 쓰는 게 아니라 do는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누구로 수식해야 된다? well, 부사로 수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러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배웠다. 우리 화났어요? 틀렸어요? 오케이, 우리 우주님, 우리 조교님 제청하는데 자, 이렇게 형용사가 나왔을 때는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쓰거나 아니면은 미용사를 수식해주는 자리에 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동사를 수식하는 자리에는 누굴 써야 된다? 부사인 where를 써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 또 열심히 재밌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6번은 이렇게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1번이 옳은 문제였고 2번은 왜 틀렸다? 분사구문의 주어와 문장의 주어가 헷갈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는 좀 당황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분사의 주어랑 문장의 주어가 다르면 문장의 주어를 따로 표시하거나 분사 앞에 따로 표시해줘야 된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known 시리즈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be known as 뭐뭐로 알려져 있다 할 때는 be known as로 쓴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good 여기 뭐 형용사는 아무 자리나 쓰지 않는다. 형용사라는 건 여러분 어떻게 한다?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문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격 보어 자리나 목적격 보어 자리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동사 do는 이제 대부분 삼형식 동사로 쓰이죠. 이렇게 동사를 꾸며줄 때는 굿이 아니라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6번이 좀 찾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라도 6번 한 문제 틀리신 분들은 너무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진짜로 이렇게 계속 말해서 너무 죄송한데, 이거는 제가 듀어링 위치는 제가 진짜로 실전 동영 모의고사에 냈죠, 우리 반. 그래서 실전 동영 모의고사 2회차 수업, 첫째 날 수업에 이런 식으로, 이게 왜 어떤 문제였냐면은 이미 여러분 이런 패턴이 기출이 됐습니다. 2014년도 지방직 7급, 제가 이제 지방직 7급 문제를 실전 동영 모의고사 4회에서 다뤘는데요. 이 during when이 틀려서 during which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during which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자,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일단 여러분, 우리 during은요, 어떤 단어다? during은 여러분 전치사죠. 자, 전치사인데 during은 제가 그때 수업 시간에도 설명드렸어요. 전치사는 동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시간을 의미하는 명사가 나온다. 자, 근데 during when 같은 경우는 지금 when이 언제라는 의문사이기 때문에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지금 during 다음에 어떤 접속사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 완전 구조가 나와 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주어, 동사, 완전 구조를 이끌려면 제가 뭐가 필요하다 그랬냐면은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문장에 지금 여기 딱 그대로 보이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The first modern electric battery 주어 was developed 동사. 여러분 이렇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때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It grow 주어 동사의 구문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는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어 동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접속사가 필요하다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 during 다음에는 무슨 명사가 필요하다? 시간 명사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답이 결론이 됐어요. 아, 여기 자리는 주어 동사 완전 구조를 이끌 수 있는 접속사도 필요하고 during 다음에는 시간 명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명사의 역할도 같이 해주는 거. 자, 보세요 여러분. 명사 역할도 하고 접속사 역할도 해주는 건 우리 누구로 배웠다? 관계대명사라고 열심히 배웠죠? 관계대명사. 그래서 여기에 우리 관계대명사 자리인데 이 앞에 시간 명사를 받아주는 관계대명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앞에 여러분 여기에도 똑같이 시간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앞에 나오는 시간 명사를 받아줄 수 있는 누구? 위치로 쓰면 된다. 시간 명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물인 위치로 쓰시면 되죠. 그래서 답이 during 위치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요런 유형의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실전 동영 모의고사 4회인가 할 때 저랑 다루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여러 번 했습니다. 이거 몰라도 전치사 플러스 우리 무슨 구조? 관계대명사 구조는 뒤에 무슨 구조가 나온다? 주어 동사 완전 구조를 이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열심히 배웠었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도 조금 어려운 문법이 될 수 있었지만 아주 간단하게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문제고 제가 during 위치로 바꾸는 문장까지 시험장에서 가기 전에 3월 달에 바로 직전에 한 2주 전에 다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1번은 옳은 문제다라고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너무 많이 했어 이것도. 우리 비동사 나오면 시험에 출제 포인트가 딱 한 가지 진짜 일단 중요한 게 있다. 비동사는 어디에서 물어본다? 수일치 진짜 잘 물어본다. 우리 공무원 시험에 이번에도 제가 수일치 나올 거라고 누누이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뭐라 그랬었냐면은 수일치는 아무 때나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문법이 있는데 모든 문법을 어떻게 다 수일치를 생각합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그랬어요. 모든 거를 다 생각하면은 시험장에서 1분 안에 못 풉니다. 한 선지당 15초 이내에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언제 어떤 문법을 봐야 될지는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은 비동사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무슨 동사? 현재 동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특정 명사 주어 표현이 나오거나 아무 때나 스위치할 필요 없다. 아무 때나 다 스위치하고 있으면 시험 못 본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했다? 그렇죠. 이렇게 비동사의 밑줄이 끄어지면
비동사에 밑줄 그어지면 뭐부터 확인한다? 수일치부터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일치 확인할 때는 제가 주어부터 체크하라 그랬어요. 왜? 주어 동사 수일치니까. 그리고 우리 뭐라 그랬다? 전명구는 가로친다. 요 구조도 배웠죠? A, B, and C. 병치구조죠? 그럼 병치구조는 한 단위로 다 묶이기 때문에 오브 다음에 병치구조 다 묶이고 나면 주어가 간단하게 누구다? combination. 단수기 때문에 여러분 간단하게 뭘로 바꾼다? would로 바꾼다. 이렇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쌤이랑 누누이 계속 여러 번 단원별 문프 때도 하고 기본 이론 때도 하고 계속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할 말 너무 많죠, 여러분. 컴마 찍어지고 ed, 컴마 찍어지고 ing 나오면 이것은 무슨 문제? 분사 문제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 분사가 요렇게럼 어디 사이에? 주어랑 동사 사이에 쌍컴마를 찍으면서 컴마 ing, 컴마 ed 물어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컴마 ing, 컴마 ed를 쓰면 이게 누구 자리다? 분사 자리다. 그리고 우리 뭐라고 외웠어요? 쌤이랑 엄청나게 열심히 외워놨지 않습니까? 원래 분사할 때는 우리 어떻게 한다? 원래 PP 분사, 이 수동의 의미를 갖는 과거 분사가 나올 때 대부분 동사에 ed가 붙어있는 형태를 과거 분사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렇게 과거 분사하면 원래 목적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기딱지 않게 뭐라고 배웠습니까? 예외적인 거 우리 외워두자. 이거 원래 PP 과거분사 다음에는 다 없지만 이렇게 너무 잘 쓴다. 이것도 이미 기출이죠. called 명사, 명사라고 불리는 named 명사, 명사라고 이름 지어진 considered 명사, 명사라고 관주되는 이러면서 우리가 분사 자리에 이렇게 컴마 찍어지고 분사 자리에 called 명사 요거 잘 된다. 이런 예문이 그대로 단기학교 그래머 그리고 우리 실전 통용 문풀에 다 들어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컴마가 찍어지고 ed 그리고 다른데 이미 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또 못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분사 자리라고 했었고 이런 분사 자리에서는 called 명사 이런 거 잘 쓴다라고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았죠. 자, 그리고 이것도 너무 많이 했어. 우리 서치는 누구 잘 수식한다? 미용사 잘 수식한다 라고 했었고 서치 that, so that 누누이 말씀드려서 얘도 가뿐하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이번에 너무 기출을 많이 참고하셨구나가 느껴지는 게 이제 더 이상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어떤 걸 내도 다 여러분 기출에서 걸러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걸 하실 게 아니라 기출 플러스 앞으로 트렌드를 봐서 어떤 기출 문법이 나올지를 예상해서 준비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수험생분께서 준비하기 힘드니까 저 강사한테 맡기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저랑 열심히 해주시면 되죠. 일단 여러분 1번 같은 경우도 이미 이렇게 엄청나게 비슷하게 기출문제가 나왔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쵸? 2010년도 국가직 9급 기출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가영쌤 너무 오래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래됐든 오래되지 않았든 상관없어요. 기출 패턴을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 문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법을 내는 거기 때문에 옛날부터 냈던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It is easy to 부정사는 다른 연도에도 나왔지만 가장 비슷한 예문을 찾자 보니까 2010년도에 by no means까지 똑같이 넣은 예문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거고요. 2010년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반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하실 거는 제 이제 단기학교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기출 베이스로 문법화 시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험에 나올 것을 먼저 외워주시고 예상 패턴의 문제들을 연습해 주심으로써 실전에 가장 비슷하게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많이 했었죠. easy, 쉽고 어려움을 나타내는 난이 형용사는 it, 가주어, to, 진주어로 쓴다. 자, 그리고 by no means는 제가 마지막 수거 정리 자료에도 드렸습니다. 결코 뭐뭇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it is by no means 다음에 is 쓰고 to 부정사. 그리고 우리 to 부정사 앞에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for 목적격 잘 쓴다 라고 하면서 난이 형용사에 대해서 매우 많이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아주 난이 형용사 구문이 잘 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3번에 2번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2013년도 국가직 9급에서도 했었고, 하프 모의고사 보이시나요, 여러분? 3월 29일 11회차에 제가 한 번 더 문제를 내드렸습니다. 이전에 물론 파트별이나 기본 이론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중요한 거를 누누이 반복해드렸지만 시험 직전에 나올 것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는 거죠. 어떻게? as, lower, 비교급 as 돼, 안 돼? 라고 하면서 섞어 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요것도 요 비슷한 구문이 법원직 1992년도에 독하죠. 법원직 1992년도에 요 비슷한 예문이 나왔었는데 그 자료는 제가 올해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2013년도 국가직 9급에서도 이미 똑같은 패턴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than이랑 as 섞어 쓰지 말아라 라고 기출이 이미 됐기 때문에 more than 이런 식으로 쓰거나 as 이런 식으로 쓰거나 얘도 마찬가지죠. as, more than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번이 아니라는 것도 거의 뭐 30초 컷으로 끝냈는데 제가 항상 시험장에서는 3번, 4번 소거법으로 풀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대박이었죠. 제가 이제 문가기가 찍어주마 우리 방문각에서 우리 그 방문각의 교수님들을 이제 그 교수님들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시험에 나올 것을 좀 찍어주시라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문각 이제 문각이죠. 문각이가 찍어주면 1편에 한 문제씩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1편 딱 한 문제 다뤘는데 거기에서도 또 적중을 했죠, 여러분. cannot to 형부, cannot enough, cannot over 관련 동사 이러면서 제가 이거를 실전 동영에서도 해, 하프 모의고사도 해, 역공의 진가 시간에도 해, 문가기가 찍어주마에서도 해, 계속 했습니다, 여러분. 왜요? 이게 이미 또 기출이 됐죠. 2017년도 지방직 9급, 이거는 이미 7급에서도 이전에 나왔었고요. 가장 최근의 것은 2017년도 지방직 9급에서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예문도 비슷해요,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cannot be too careful. cannot to 형부 이렇게 그대로 나왔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cannot be too careful 이라고 하면서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면서 똑같이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는 문제로 기출이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긴장도 안 돼. 왜냐면은 너무 배웠던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체크를 해줄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when ing 이렇게 접속사 분사구문 잘 쓴다 그랬고 여기도 확인해 주셔야 되죠. crossing 건넌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애들이 건너는 거 여러분 말이 맞죠? 이때는 이제 분사의 주어와 문장의 주어와 일치하기 때문에 굳이 체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따로 표시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면서 완벽하게 잘 맞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아주 최근에 저랑 배웠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한 번만 했다라고 하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실전 동영 모의고사 하프 문가기가 쭉어주마 역공의 진가에도 모두 한 번씩은 냈기 때문에 진가형 커리를 따라오신 분들은 낚이지 않았을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왓은 워낙 많이 했었죠. 근데 저는 이제 실전 동영 모의고사의 그대로 세이를 가지고 제가 똑같이 문제 내드렸습니다. 주어만 바뀌었죠. 우리 시험에 문가기가 찍어주면 3편에도 또 말씀드렸습니다. 접속사가 매우 많은데 제가 딱 하나의 접속사를 집었어요. 왔을래 됐을래 요거 중요하다. 왔을래 됐을래 정말 중요하다.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면서 what이랑 that의 차이점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what은 명사 자리에 오면서 what 뒤에 반드시 불안정 구조고 say가 삼형식이라고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떠들어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what you say 다음에 목적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what others say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리고 what은 아까 명사절이라 그랬으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고 이렇게 believe는 삼형식 타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what이 잘 왔다 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 예문까지 비슷하게 내드리면요. 여러분들이 헷갈릴래야 헷갈릴 수가 없겠죠. 워낙 똑같이 내드렸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또 무리 없이 준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소름 돋았죠, 여러분? 뭐 소리를 질렀으면 안 됩니다. 시험장에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 너무 기분 좋게 맞추셨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전 동형 문풀에 having pp를 2번 이상 내드렸고요. 하프 모의고사에서도 내고 역공의 진가 그 다음에 실전 동형 모의고사 계속 내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having pp 알아두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having pp든 ing 이렇게 분사구문을 쓸 때는 분사구문의 주어랑 문장의 주어가 다르면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된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기출문제가 여기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having pp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능동형이다. having pp가 나오면 일단 이런 모습이 있다. 이상하다 안 이상하다? 이거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다만 having pp가 나오면 시제 뭐 이런 거 복잡한 거 따지기 전에 having pp 쓸래 having been pp 쓸래를 물어본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having pp는 능동이기 때문에 요렇게 제가 누누이 뭐라 그랬죠?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능동형이라고 부른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having pp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fall asleep, fall에 대해서도 계속 강조해서 설명드렸는데 fall은 일형식이나 이형식 동사로 쓰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형식 동사로 쓰일 때 예문 딱 2가지 가르쳐 드립니다. fall 다음에 뭘 쓰는 거? fall asleep. 이때는 떨어지다 말고 되다, 어떤 상태가 되다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그리고 fall ill 이런 식으로 fall 다음에 asleep, fall 다음에 ill은 워낙 잘 쓰니까 알아두시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having pp 능동형 분사, having been pp는 수동형, 그래서 having pp 나오면 목적어 같은 거 확인하고 능동형인지 확인해라 라고 하면서 설명드렸고 fall은 일형식도 되고 이형식도 되는데 fall asleep, fall ill 너무 잘 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나왔으니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분사구문은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진짜 너무 많이 했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being 이렇게 쓸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녀가 친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she 앞에 여기다가 문장의 주어랑 여기랑 일치하면 따로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2번도 계속 똑같은 문법으로 이런 식으로 아까 뭐라 그랬죠, 여러분? 컴마 찍어지고 ing 나오면 이거 무슨 구문이다? 분사구문이다 라고 하면서 ing 쓸래 pp 쓸래를 물어본다. 다만 비동사처럼 자동사는 항상 능동형으로 쓴다 그랬습니다. 자동사는 항상 무슨 형으로 쓴다? 능동형으로 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she 그녀고 그녀가 친절한 사람이니까 being 이렇게 능동형으로 잘 썼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분사 관용 표현이 많은데 제가 시험 이것도 직전이죠. 2022년도 국가직 대비 실전 동형 모의고사 3월 달에 진행이 됐죠. 거기에 1회랑 그리고 마지막 시간 5회 정리하면서 누누이 강조해서 설명드렸어요. 이거 나올 수 있다. 분사 관용 구문이 여러 개인데 이거 무조건 외워가자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고려해보면 이라고 하면서 똑같이 여기 사이에 이렇게 내드렸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요렇게 컴마 사이는 분사구문 자리고 이런 식으로 분사 자리에 여러분 뭐 쓸 수 있다? All things considered 모든 점이 고려된다면 이라고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3월 달에만 집중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월 달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쌤이랑 했으면 1초컷 문제였겠죠. 분사 자리에 뭐 잘 쓴다? All things considered 이렇게 잘 쓴다. 모든 점이 고려된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체크해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ith 분사구문도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 이런 식으로 예문에서 특히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은 with 분사구문 설명드릴 때는 제가 항상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설명드리죠. with가 여러분 이렇게 명사만 나오면서 짤뚱하게 나오면 출제 포인트 거의 없다. with 명사 이렇게 가로치면 된다 라고 했어요. 근데 with가 짤뚱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with 명사 다음에 ing, pp 이런 식으로 길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면? 여러분 길게 나오면 with가 어떻게 나오면 여러분 명사가 나오고 ing, pp, 형용사, 전명구, on-off 이렇게 나오면 with가 분사구문 물어본다. 그리고 여러분 with 분사구문의 핵심은
ing 쓸래 pp 쓸래라 그랬어요. ing 쓸래 pp 쓸래. 그리고 ing 쓸래 pp 쓸래 요거 할 때 특히 이 명사가 신체 일부가 나오면 뭐가 나오면 신체 일부가 나오면 대부분 뭐를 쓴다? 신체는 우리 사람의 명령을 받는 거기 때문에 ed를 쓴다라고 하면서 누구랑 항상 구분해서 알려줬냐면은 with my eyes closed 이런 식으로 내 눈이 감긴 채로 할 때 이렇게 closed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 기본서에도 with 분사구문 딱 나올 것 같은 것만 딱 적어드렸는데 with her arms closed 팔짱을 낀 채로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신체 일부가 나왔을 때는 신체가 이렇게 꼰 채로 할 때는 ed를 써야 된다. 그리고 with her arms closed 이런 식으로 기본 교재라든지 하프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 raise도 마지막 시간에 했었는데 raise 다음에는 목적어 나오면 된다. 이 부분은 너무너무 잘 썼죠. 자, 근데 여기 with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인 분사 자리인데 ing 쓸래 ed 쓸래 할 때 이렇게 신체 일부는 거의 다 ed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생활영어 두 문제는 여러분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답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에 4번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2번도 어렵지 않았어요. 3번이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앞뒤에 맥락만 봐도 충분히 될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해설 강의 때는 지금 따로 다루지 않고 답 확인해 주시고 또 상세 해설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독해 9문제 우리가 이제 해설 강의 들어갈 건데요. 약간 5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 하고 화장실 다녀오셨다가 나머지 독해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이제 2차전 우리 독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상세 해설을 올려드리고 할 거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포인트가 되는 지점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하프 모의고사나 또 해서 다뤄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왔구나 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또는 내가 합격선에 있구나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독해는요. 중심 내용을 찾는 게 3문제였어요. 그리고 빈칸이 이제 2문제, 연결어 포함해서 빈칸 2문제, 그리고 순서 1문제, 삽입 1문제, 삭제 1문제. 이건 항상 우리 나왔던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세부 정보 1문제가 이제 나왔죠. 자, 근데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어요. 독해는 아무래도 고2나 약간 고3 초반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1번 같은 유형 이제 독해 7번이죠. 문제 7번. 내용 일치하지 않는 거. 우리 이거 쌤이 어떻게 보자 그랬죠? 세부 정보 파악하기 유형은 우리 4번부터 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답의 단서는 어디에 나온다? 후반부에 나온다라고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쌤이랑 아주 간단하게 체크했듯이 4번 바로 정답이었죠. 그리고 답의 단서도 어디에 나왔다? 후반부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에코라는 사람이 hospital에서 죽었다라고 했지만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home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4번이 아니었다. 너무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1, 2, 3번을 빠르게 체크하시거나 너무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잘 체크하시고 4번으로 보고 바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문제 9번도 어려웠을 수도 있다. 다만 우리 어떻게 배웠죠? 우리 주제, 중심 내용 파악 유형은 중심 내용의 정해진 그 위치 그리고 중심 내용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우리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중심 내용 찾기는 제가 보기에 힌트가 있다 그랬어요. 선지에. 선지에서 우리 뭐 체크해야 된다? 공통어휘를 체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공통어휘를 체크하다 보면은 laser and electrons. 그러니까 레이저 이야기냐 일렉트론 이야기냐 이렇게 2대2 두 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좁혀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레이저 이야기가 되거나 일렉트론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글의 주제문 서구식 사고방식 서구식 라이팅 우리가 읽는 지문은 학술적인 글읽기라서 이제 글을 쓰는 구조라든지 이런 전개 방식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서구식 사고방식의 글에서는 글의 주제문을 거의 어디다 준다? 초반 그리고 끝 특히
두 갈씩 문종 구조라고 부르죠. 글의 주제문이 초반에 제시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주 간단하게 글 제일 처음 부분이 주제문인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왜요? Razors, 레이저라는 것은 are possible,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지냐면 because of 때문에요. 뭐 때문에? The way, 방식 때문에. Light interact with electron. 엘렉트론이랑 빛이랑 상호작용하는 이 방식 때문에 레이저가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자, 이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면 반드시 두 번째 문장부터 구체적으로 앞에 나왔던 말을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고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어졌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제 설명이 여러분 바뀌지 않고 역접이 나오지 않고 쭉 이어졌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how is laser produced? 그리고 laser invented. 일단 어떻게 발명됐는지는 안 나왔어요. 첫 번째 문장 다시 보실래요? 레이저가 가능한데 뭐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빛이랑 일렉트론이랑 상호작용하는 이 방식 덕분에 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나왔죠. 기원에 대해서는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How. 여러분 이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랑? The way how 아닙니까 여러분? 방식을 첫 번째 문장에서 제시하고 있고 이거를 다른 단어로 패라프레이즈에서 나타나겠죠. 재진술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에서 레이저가 가능하고 이 가능한 방식에 대한 설명이고 1번이 뭡니까? 레이저가 produce 생산되어진다. 즉 가능해진다. 어떻게 가능해지냐? 여기 첫 번째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가능해진다? 누구 때문에? 빛이랑 전자가 상호작용하는 이 방식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첫 번째 문장에서 정확하게 키워드를 다 담고 있었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invented 어떻게 발명이 되었는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급이 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what electron 이 부분이 틀렸죠. 어떤 전자, 그냥 전자 이야기는 나왔지만 무슨 전자인지 전자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전자 이야기가 나왔지 이 전자를 구체적으로 나눠서 A전자, B전자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았죠. 그래서 3번도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어떻게, 왜죠? 여기 이유에 대한 게 왜 일렉트론이 빛을 반사하나. 여기서 일렉트론이 빛을 반사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래서 설명이 된 게 아니죠. 여기서는 빛이랑 그 일렉트론이랑 상호작용해서 레이저가 가능하게 하다라는 게 첫 줄에 제시가 됐고 여기 뒤에 문장부터는 일렉트론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일렉트론에 대한 설명,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갔죠. 왜 일렉트론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나요?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일렉트론에 대한 설명은 왜 나온다? 요 이야기 하려고. 레이저가 가능해지는데 일렉트론이랑 빛이랑 상호작용해서 가능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일렉트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부연 설명으로 쭉 나오는 패턴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제일 첫 번째 줄의 주제 문장을 찝어서 패라프레이즈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은 답이 몇 번이었다? 1번이었다.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10번도 여러분 글의 흐름이라고 했을 때 쌤이 뭐 체크하자 그랬죠? 주제문. 처음에 주제문 체크해야 된다. 뭐 체크하셔야 된다? 초반의 주제문. 그래서 글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 흐름이라는 말이 뭐냐면 글의 주제문과 앞뒤의 내용을 의미했습니다. 글의 주제. 글 초반에 나오는 글의 주제와 앞뒤 내용을 살펴야 된다. 이 앞뒤 내용이 잘 연결되고 글의 주제와 잘 맞으면 그게 흐름상 어색하지 않는 거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거나 주제문과 벗어나는 내용은 무관한 문장이다. 삭제돼야 된다 그랬죠. 그럼 제일 첫 번째 줄 보세요. 이렇게 제일 첫 번째 줄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water right이에요. 뭐 여기 이제 수리권이래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거래요. 여기에서는 뭐 evolve 진화했다, 발달했다, as rising, 뭐뭐함에 따라서 이제 점점 증가하는 인구가 뭐를 초래함에 따라서 shortage, 부족, 그리고 climate change, 어떤 기후 변화 같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함에 따라서 이제 물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달하게 됐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 글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물 권리가 어떻게 이제 발달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이죠. 근데 1번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이 다 들어가고 있었는데 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몇 번만? 3번만 체크해 보시면 알겠지만 갑자기
증류수를 마시는 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증류수를 마시는 거. 자, 여기에서는 물에 대한 권리, 즉 수리권에 대한 권리에 대한 시장. 시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트레이드하고 이런 건 다 괜찮아요. 트레이드가 뭡니까? 물을 사고 팔고 하는 거 교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이런 권리에 대한 시장이 발달했다라는 글이기 때문에 1번도 비슷하게 나오고 2번도 다 비슷하게 나왔는데 3번만 갑자기 뭐가 됐습니까? 증류수를 마시는 게 이롭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3번이 정말 아니다. 이 글은 마켓, 뭔가를 사고팔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특히 물에 대한 권리, 수리권이라는 것을 사고팔고 하는 권리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3번만 증류수를 마신다. distilled가 증류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drinking distilled water can be beneficial. 이거는 전혀 사고팔고 하는 내용이랑 관계가 없었죠. 수리권이랑.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5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연결어 빈칸이 나왔습니다. 제가 연결어 빈칸은 어떻게 풀라 그랬냐면 연결어 빈칸도 연결어 앞뒤 문장만 읽으면 내용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글 반드시 초반부의 주제를 대충 염두에 두시고 앞뒤 맥락은 어떤 내용이 전개될까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그리고 연결어 문제는 대부분 순접 아니면 역접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죠. 자, 1번 A번에 들어갈 거는 첫 번째 however는 내용 바꾸는 거, in fact는 순접 역접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herefore는 순접만 되고 likewise 도 순접이죠. 여러분 순접은 뭐다? 글의 흐름이 똑같다. 앞이 긍정이면 뒤에도 긍정, 앞이 부정이면 뒤에도 부정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역접은 앞이 긍정이면 뒤에가 부정, 앞이 부정이면 뒤에가 긍정 이렇게 바뀌는 걸 의미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문장 읽자마자 우리는 전개 방식을 예측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측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이거 잘 나온다 그랬잖아. 어떻게? beliefs, 믿음이래요. about, 관한 믿음. maintaining, 유지하다죠. ties, 이거 우리 여러 번 했어요. 유대관계.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관한 믿음. with those, 뭐뭐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who have died, 돌아가신 분들이죠. 죽은 사람들과 함께 이런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very, very, very. 여러분 체크. 이거 우리 문법 문제로도 나왔죠. very는 다양하다예요. 여러분 다양하다라는 것은 공통점입니까? 차이점입니까? 차이점이 제시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이 글은 from culture to culture. 문화마다 어떤 타이, 즉 유대관계, 누구랑 유대관계입니까? 돌아가신 분들, 죽은 사람이랑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믿음 자체가 다양하다. 그럼 어떻게 난다? 다양하게 다른 내용이 나오겠구나. 요거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주제문이 제시된 다음에 for example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문장이 주제였구나, 다양하다는 글이구나 했을 거고 A번 이제 딱 체크했겠죠. 자, 연결어라는 게 정의가 뭐냐. 연결어 중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접속 부사의 연결어는 이렇게 컴마가 찍어지면서 접속 부사가 놓이게 되는데 접속 부사는 앞에 있는 주어 동사와 이 접속 부사를 포함하는 주어 동사의 관계를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A번 앞에 어떤 단어들이 나왔나, A번 앞이랑 A번 뒤랑 비슷한 단어들이 나왔나, A번 앞이랑 A번 뒤랑 다른 단어가 나왔나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A번 앞에도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호피의 이야기가 나왔구나. 뒤에도 누구 이야기가 나왔구나. 호피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구나. 자, 근데 이 호피 인디안들 사이에서는 이라고 하면서 뒤에 뭐라 그랬냐면은 deceased, 이거 죽은 사람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이 deceased, 돌아가신 사람들, 죽은 사람들은 are forgotten as quickly as possible, 빨리 잊혀진대요. 빨리 잊혀진대요. 오케이? 그리고 일상생활은 그대로 진행된다. 근데 A번 뒤에도 보세요. 뭐라고 나왔나요? 여러분, funeral ritual conclude with a break off between mortals and spirits.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은 이 장례 의식이라는 게 종결이 된대요. 단절로서 종결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빨리 잊혀진다, break off 된다, 비슷한 뉘앙스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호피족에 대해서
같은 논리로 전개되니까 일단 누구는 안 된다? 1번은 안 되겠구나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체크해야 되는데 뒤에 있는 내용은 사례를 들 때 쓰거나 consequently 이 3번, 4번은 순접이고 2번 contrast는 이제 대조하는 거죠. 자, 그럼 B번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쉬웠죠, 여러분. B번 앞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 among Muslim in Egypt. 자, 이집트의 안에 있는 무슬림들 사이에서는 이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여러분 뭐라고 나왔죠? Be encouraged to do well at length on their grief. 그들의 슬픔에 at length 좀 길게 슬픔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는 슬프다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뒤에 B번 보세요. 일단 이집트라고 했는데 여기는 발리라고 했네요. 발리. 이제 여기 발리에서는 이 believed Muslim are encouraged to laugh. 뭐라고 나왔나요, 여러분? 단어가 정확하게 대조가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내용은 뭐가 돼야 된다? 역접이 돼야 된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볼게요. 연결어 넣기 문제는 연결어를 제대로 넣기 위해서는 글 처음에 주제문을 확인해야 되고 글은 순접 아니면 역접으로 일단 크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서 해야 되는데 very 다양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차이점이 나올 수 있는 글이겠구나를 생각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결어 앞뒤 맥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연결어 앞뒤 맥락이라는 건 뭐냐면 연결어 앞에 나오는 단어들의 쓰임, 연결어 뒤에 나오는 단어들의 쓰임이 비슷하게 생겼는지 달랐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비슷하면 순접 연결어를 이렇게 달라지면 앞에는 grief인데 뒤에는 laugh라고 나오면서 달라지면 역접의 연결어를 고르면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죠. 그래서 답이 여러분 몇 번이었다? 네, 2번으로 체크가 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빈칸 사실 저랑 연습했던 분들은 너무 쉬웠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상당히 쉬운 빈칸부터 난도 있는 빈칸까지를 연습했었는데 우리 빈칸 연습할 때 이렇게 문장의 마지막에 나오면서 빈칸을 채우는 연습 무지무지 많이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빈칸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빈칸 자체가 길게 빠진 경우에는 이 빈칸 자체에도 단서가 있다라고 눈누이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빈칸에 출제자들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뚫을 가능성이 많다. 왜요? 시험을 왜 출제합니까? 쓸데없는 것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언어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을 제대로 알고 있나를 체크하고 싶은 게 시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빈칸을 뚫는 부분은 반드시 글의 어떤 내용이다? 핵심 내용, 즉 주제와 일맥상통할 부분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빈칸이 마지막에 뚫어 있어도 글의 초반에 주제문을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Scientist, 우리 과학 지문 이야기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과학자들이 have long known that 대절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Higher air temperatures, 더 높은 공기의 온도가 are contributing to, 기여하고 있습니다. The surface melting, 뭐예요 여러분? 표면을 녹이는데 on Greenland's ice sheet, 그린란드의 아이스 쉿 위에 표면을 녹이는 거. 그럼 된대 여러분. 우리 이것도 배웠죠. 글 처음에 뭔가 주제문인 것 같은데 뒤에 but 하면서 주제문 다시 한번 제시된다. 그럼 but이니까는 중간에 나오는 이 but, 주제문을 제시하는 이 역접의 연결어 but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죠. 여러분 원래 이렇게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 오랫동안 이렇게 믿어왔다. 이런 걸 우리가 통념이라 그랬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여러분 다시 한번 뭐라고 난다? A new study, 새로운 연구. 여러분 우리 뭐라고 배웠죠? 실험 연구 결과 주제다. 절차는 주제가 아니다. 그래서 실험 연구 결과 정말 좋아한다 라고 했습니다. A new study, 새로운 연구는 has found, 알아냈습니다. Another threat, 다른 위협이래요. 그럼 여기도 여러분 좋은 내용일까요? 안 좋은 내용일까요? 안 좋은 내용이 되겠네요. 다른 위협인데 어떤 다른 위협이냐? Has begun attacking the ice from below. 앞에 표면뿐만 아니라 여러분 below니까 밑이겠죠. 밑에 있는 아이스까지 공격한다. 어떻게 공격할까요? 녹인다라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됐겠죠. 그래서 땡땡 하면서 설명하고 있네요. 여러분 땡땡 하면은 구체적 설명. Warm ocean water moving underneath the vast glaciers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이렇게
거대한 빙하의 밑을 움직이는 warm ocean water, 바닷물이, 따뜻한 바닷물이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뭐뭐가 뭐뭐하는 것을 유발시키다. 뭐예요? Them, 그것들이 to melt, 녹여버립니다. Even more quickly, 훨씬 더 빠르게 녹인다. 그럼 여러분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아, 표면만 녹이는 게 아니구나. 어디도 underneath, below, 밑에도 녹게 만든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가서 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중간에 내용 바뀌지 않았어요? 쌤이 이렇게 뭐라 그랬죠? 중간에 50 miles 하면서 구체적 진술이 나오고 이렇게 말을 따오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빈칸에 집중해서 주제문과 일맥상통하게 넣어주면 되겠다. 여러분 그럼 뭐라고 넣으시면 될까요? 밑줄. 뭐라고 나왔습니까? Glaciers melting. 이 글에서는 glacier, 빙하가 녹는다는 게 이 글의 주제죠. 그러니까 accelerating, 뭡니까? 가속화시키다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 뭐라고 나왔습니까? The survey revealed, 실험 연구 결과 다시 한번 나왔죠. 그러니까 그 연구 결과가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구나라는 거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앞에도 여러분 뭐라고 나왔죠? Bringing large amount of heat into contact with the ice,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엔드 병치 구조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뭐라고 설명드렸었냐면 이렇게 빈칸 자체의 문장이 긴 경우에는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연결사라든지 접속사, 전치사 등으로 논리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end면 비슷한 내용 넣어야 된다. 앞에 뭐라 그랬죠? 가지고 왔대요. 많은 양의 힛, 열을 어디로? 아이스로 가지고 왔대요. 그럼 여러분 아이스는 어떻게 됩니까? 녹겠죠. 녹는 것을 촉진시키다. accelerating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번에 여러분 글의 주제죠. 글의 주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었습니다. 빈칸이 아니라 발문이 이제 편집하면서 아마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다음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 이것은 무엇이야? 쌤이랑 열심히 또 했었죠. 글의 초반에 주제가 잘 제시되고 글의 초반에 질문과 그리고 답변에 관한 패턴 이 자체가 주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똑같이 나왔겠네요. 일단 주제문이기 때문에 보기를 먼저 봤을 거고 보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뭐가 겹칩니까? 보기를 보면은 일단 첫 번째 뭐 people 사람들 이야기 나오고 랭귀지 이야기 나오고 제피니즈 뭐 언어 이야기 나오나?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는 여기는 뭔가 겹치는 게 많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겹치는 게 많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다? 그냥 글 첫 번째 줄 가서 키워드만 찾으면 된다. 반복되는 말, 주제 찾으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읽으시면 되죠. 첫 번째 이렇게 주제문이 딱 정확하게 제시됐죠. 왜요? 중간에 역접이 없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오면서 부연 설명들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글 초반에 주제가 제시된다라는 겁니다. Do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자, 다른 문화로부터의 사람들이 view the world differently. 아까랑 여러분 똑같은 패턴이죠. 첫 번째 문장의 주제문 주고 이 view라는 단어를 뭘로 바뀌었습니까? perceive. 우리 이거 여러 번 했습니다. 인지하다, 인식하다, view, 보다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글은 차이가 있다는 글이니까 but 이라든지 whereas라든지 문화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대조의 연결어들이 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주제는 뭐다? 문화마다 다르다죠. 그러니까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세상을 다르게 본다. 즉 세상을 다르게 인식한다. Difference in perception. 지각에서, 인식에서의 차이, 문화적 차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도 아주 무난하게 쌤이랑 연습하셨던 분들은 뭐지? 쌤이랑 연습했던 것보다 훨씬 쉽게 나왔는데 주제문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한테 많은 분들이 선생님 한 문제 어려웠었는데 독해에서는 약간 18번이 힘들었어요 라고 했었는데 일단 우리 요거 주어진 문장 삽입은 제가 일단 후반부에 답이 더 잘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후반부 끝까지 보자 그랬고 반드시 여기 주어진 문장에 답의 단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똑바로 봐야 된다. 왜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곳은 주어진 문장이랑 긴밀한 연결관계를 제시하는 데이기 때문에 딴소리 하면 안 된다. 이거 비슷한 내용 이야기해야 된다. 왜?
여러분 이렇게 연결어를 통해서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 여러분 does라는 것은요. 그리하여 뭔가 결론을 내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분명히 이 앞에도 blood라든지 이런 비슷한 단어가 나오면서 뭔가 결론이 이렇게 맺어지게끔 나올 거다. 그럼 여러분 저렇게 blood랑 oxygen이랑 뭐 brain 뭐 heart 이런 게 나온 게 어디 있어요? 1번 앞에 봐보세요. 1번 앞에 1번 바로 앞 문장은 A third type of G-force is sustained or lasting for at least several seconds. G-force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튼 결론이 지금 P라들지 라이프 생명을 주는 산소 이런 이야기로 결론을 내줬는데 왜 갑자기 세 번째 타입의 G-force가 나오죠? No, 절대 아니죠, 여러분. 요거 우리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sustained. 여기도 sustained 이야기 나오고, sustained 이렇게 뭐 잘 이어지기 때문에 아니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로 계속 뭐 sustained G-force, 뭔 말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 시험장에서는 학술적인 글이 나오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으라. 이렇게 좀 어려운 지문 나오면 단어 비슷한 데에 답이 많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계속 sustained G-force 하면서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3번까지도 여러분 어디다? sustained G-force에 대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 다 아니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4번 바로 앞 문장 보세요. 딱 뭐라고 나왔어요? because 때문에 blood가 pulls in the back 뒤쪽에 pull 하기 때문에 not the leg 여러분 체크 다리가 아니래 여러분 다리가 아니래요 그러면은 결론은 어딥니까 어디? 다리의 반대가 어디죠 여러분? heart죠 heart 심장 우리 심장 부분 다리 부분 피는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다리 쪽이 아니라 heart 쪽으로 간다가 답이 될 수 있겠죠 왜요? 4번 앞에 분명히 not the leg 이 P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디가 아니다? 다리 쪽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결론은 어디 쪽입니까? circulate to the brain 우리 심장에서 여기 있는 그 for the heart to circulate the brain 여기 이제 보이시죠? 뇌 쪽이 이제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었다? 4번이었다. 이렇게 챙겨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해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 해설을 올릴 테니까 혹시라도 부족했던 분들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답은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요 요지 문제도 첫 번째 줄만 똑바로 읽었으면 저랑 연습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다. 왜요? 여러분 우리 중간에 역접이 없는 이상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 부분에 여러분 설명하는 내용들만 나왔어요. furthermore라든지 구체적으로 막 질문하면서 따다다다 don't say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중간에 내용을 뒤집는 게 없으면 구체적인 진술들이 이어지는 거고 주제는 초반에 제시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초반에 딱 뭐라 그랬죠 여러분? if 만약에 someone 누군가가 makes you an offer 너에게 어떤 그 제공 그러니까는 어떤 제안 같은 거를 하게 된다면 and you are legitimately concerned about the part of it 너는 합리적으로 그것의 일부에 대해서 어떤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수가 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 있다면 you are usually better off 여러분 체크하세요. 더 낫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글의 초반 부분에 비교급에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 주제문이다.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죠? 더 낫다. better off ing 뭐뭐하는 게 더 좋다. better off는 그냥 쓰이면은 부유한의 뜻도 있지만 better off ing는 뭐뭐하는 게 낫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자 그래서 이런 뭐라고 했어요? proposing all your changes at once 한 번에 제안을 해라. 한 번에 말을 해라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negotiate multiple issues simultaneously at once 여러분 체크 패러프레이즈 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방에 제시하라 그랬잖아. 뭐가 아니라 not serially 연속적으로 뒤에 이제 연속적으로 제시되는 말이 나오죠. 이거 하나 이야기하고 and then 이게 뭡니까? 시리즈로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씩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제시해라? 여러분 at once 한 방에 제시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답은 1번이었다라고 첫 번째 주제문에 맞게 패러프레이즈 한 거가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0번도 순서 맞추기인데 순서 맞추기는 우리가 또 워낙 열심히 또 연습을 했기 때문에 쌤이랑 아주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 순서 맞추기 할 때 어떻게 하자? 여기 글의 순서를 맞추려면
이 주어진 글 뒤에 이어질 말은 아까 이야기했죠. 글은 같은 화제끼리 써야 됩니다. 내가 A 이야기 했으면 A 이야기 다 끝나고 B 이야기로 넘어가야지 A 이야기 했다가 B 이야기 했다가 C 이야기 했다가 A 이야기 하면은 이런 글은 좋은 글쓰기가 아니라고 해요. 평가원에서 뭐라 그랬었냐면은 좋은 글쓰기라는 것은 첫 번째 같은 화제로 묶여야 되고 두 번째는 연결사나 지시사나 대명사의 흐름이 똑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어진 글을 읽어보면 누구 이야기였습니까? 랜마크스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였고 제일 마지막에 characteristic에 관한 언급이 됐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단서들이 명백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에 certain characteristic에 대해서 뭔가 제안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 이야기, 랜마크의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these characteristic이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B가 먼저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 C일지 B, A일지 이야기가 해야 되는데 지금 A를 보시면 여러분 알겠지만은 There is no evidence that this happened. 이게 발생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A번 앞에는 뭔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 같은 게 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B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건 같은 게 언급이 안 됐는데 C번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캥거루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가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누가 먼저 나오고 C번에서 뭔가 이 캐릭터리스틱에 관련된 설명을 먼저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내용 이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는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설명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일단 주어진 글 문제는 같은 화제끼리 묶어야 됩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은 이 랜마크라는 사람이 proposed 대절을 제안했습니다. by using or not using 자 보세요. using or not using이에요. certain body part 어떤 바디죠. 몸의 부분들을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an organism은 체크 organism이 즉 유기체들 생명체들이 develops 발달시킨다 어떤 특징들을 그럼 이 뒤에도 무슨 내용 나온다? 이런 특징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어져야 되겠죠. 왜? 앞에도 뭔가 특징 이야기 그러면 뒤에도 특징 이야기 너무 잘 이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랜마크 thought 이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would be passed on to the offspring 이런 특징들은 여러분 전달된다 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랜마크는 call this idea 이런 생각을 inheritance 뭐라고 불렀다? 유전이다 라고 불렀다. acquired characteristic 습득된 특징들의 유전이라고 불렀다. 그럼 여러분 이 뒤에도 무슨 내용 나와야 된다? 습득된 유전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오겠죠. 그래서 사례로 누가 나왔습니까? A kangaroo's powerful hind legs were the result of ancestors. 여기 지금 바로 B번에서 이 these characteristic 이런 특징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be passed on to offspring 누구한테? 후손한테 전달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뭐다? C번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passing 전달되는 거 그러니까는 이 조상들의 어떤 형질의 결과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캥거루의 사례를 들어서 C번에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증거는 정확하게 없다라고 하면서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 오늘 그 합격 설명회에서 합격 설명회래요. 합격을 위한 진가형의 영어였는데 오늘 제가 너무 감격스럽나요? 왜 이렇게 자꾸 울컥하는지. 자, 여러분 오늘 아마 저는 9시에 다시 일어나서 제가 어저께 또 밤을 샜거든요. 교재 작업 때문에 밤을 새고 그 다음에 아주 잠깐 잠들었는데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너무 기도를 드렸어요. 9시에 제발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방문각에 정말 수강생분들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수강생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진짜 이번 시험 좋은 결과 우리가 했던 데에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출도 열심히 하고 했기 때문에 후회 없이 일단 될 수 있도록 너무너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진짜
모든 신한테 다 기도를 하고 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떠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랑 너무 마음을 맞아가지고는 너무 열심히 했던 것들이 같이 나와줘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기쁨의 문자를 많이 보내주셔가지고는 또 한 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최선의 노력으로 최선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겠구나. 정말 기적은 언제나 존재한다. 이런 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저 진가영이랑 함께 해주시면서 열심히 보셨던 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저의 커리를 따라오지 않았지만 오늘 시험 보시면서 너무너무 수고하셨으니까 오늘은 푹 쉬고 잘 먹고 오늘 이 힘든 부분이 혹시라도 있으셨으면은 보완을 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라잡이가 또 제가 될 거기 때문에 힘든 거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진가영 단기합격 영어연구소, 진가영 영어연구소 카페 같은 데 들어오셔서 문의 많이 남겨주시면 되고 또 앞으로 이제 지방직이 남아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 놓지 말고 또 우리 4월 달부터 열심히 달려나가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의 결과와 상관없이 열심히 하신 분들이 모두 승자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말씀 전해드리면서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수업 그리고 더 좋은 적중으로 여러분들한테 올 거니까요. 저 진가영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감사합니다.